왜 어떤 사람은 3km만 뛰어도 금방 지치는데 어떤 사람은 초보인데도 10km를 끝까지 달릴 수 있을까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구독자 108만 명의 해외 채널인 글로벌 트라이애틀론 네트워크 영상을 참고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직접 영상을 분석해보고 따라해보니까 단순히 열심히 뛰세요가 아니라 실제로 덜 지치게 달리는 방법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해당 영상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초보 러너는 체력이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 대부분 너무 힘들게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의아했습니다. 아니, 힘드니까 체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데 영상을 보고 직접 적용해보니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기하게도 러닝은 가장 힘든 구간이 처음 5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 달리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바로 최고의 효율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심장과 폐, 근육이 달리기에 맞춰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준비가 끝나기도 전에 처음부터 속도를 올리면 몸은 갑자기 많은 산소와 에너지를 요구받게 됩니다. 그래서 숨이 먼저 차고 다리가 무거워지는 건데요. 반대로 처음 5분만 몸을 깨운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달리면 심장과 폐도 조금씩 준비되고 근육도 리듬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같은 속도로 달려도 이후에는 훨씬 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출발할 때 몸이 가볍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속도를 올렸어요. 하지만 이 방법을 적용한 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기록이 아니라 후반부 체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20분쯤 지나면 숨이 급격하게 차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같은 거리를 뛰어도 훨씬 여유롭게 달릴 수 있게 됐어요. 우리 몸은 운동 강도가 높아질수록 지방보다 탄수화물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요. 탄수화물은 빠르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저장량이 많지 않습니다. 반면 지방은 에너지를 만드는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훨씬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느린 속도로 달리면 지방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같은 체력으로도 훨씬 오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도 처음 5분은 기록을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깨우는 시간이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저도 이 방법을 적용한 뒤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기록이 아니라 끝까지 힘이 남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달리기를 오래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의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천천히 달립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저렇게 느리게 뛰면 운동이 되나? 그런데 오히려 그 속도가 가장 오래 달릴 수 있는 속도였습니다. 런닝은 100m 달리기가 아니잖아요. 대신 오래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속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속도였습니다. 영상에서도 옆 사람과 짧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추천합니다. 말을 한마디도 못할 정도라면 이미 너무 빠르게 뛰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초보 러너들은 체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달리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호흡인데요. 많은 분들이 호흡을 단순히 산소를 들이마시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코로만 숨 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었는데요. 그런데 영상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호흡은 단순히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한다는 건데요. 생각해보면 힘든 순간에는 숨부터 거칠어집니다. 그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팔도 굽고 보폭까지 흐트러지기 시작하고요. 결국 호흡 하나가 무너지면서 달리는 자세 전체가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호흡이 일정하면 몸도 자연스럽게 일정한 리듬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에서는 편안하게 달릴 때 2걸음 들이마시고 2걸음 내쉬는 2대2 리듬 또는 3걸음 들이마시고 3걸음 내쉬는 3대3 리듬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리듬이 정답이냐가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저도 이 두 가지를 모두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3대3 리듬이 가장 잘 맞았어요. 신기했던 건 숨이 덜 찼다는 것보다 달리는 동작 자체가 훨씬 안정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힘들어져도 보폭이 커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는데 호흡 리듬을 맞추기 시작하니까 그런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러닝은 폐활량이 좋은 사람이 오래 달리는 운동이 아니라 몸 전체의 리듬을 오래 유지하는 사람이 오래 달리는 운동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전부 적용했는데도 여전히 힘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워밍업도 했고 처음 5분도 천천히 달렸어요. 호흡도 맞췄고 페이스도 욕심내지 않았고요. 그런데 3km만 넘어가면 발바닥이 먼저 아프고 무릎이 먼저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이럴 때는 착지 충격이 문제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달릴 때는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몸으로 꽤 큰 충격이 전달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러닝에서 착지할 때마다 체중의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힘이 반복해서 몸으로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인 사람이라면 한 걸음마다 순간적으로 140에서 210kg 정도의 힘을 받아내는 셈이죠. 물론 우리 몸은 이 충격을 흡수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5km만 뛰어도 수천 번의 착지가 반복됩니다. 그러면 심장이나 폐보다 발바닥과 무릎이 먼저 피곤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달리기 위해서는 달리는 방법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충격을 얼마나 잘 줄여주느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러닝화는 기록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신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기록 향상을 위한 러닝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 러너에게 더 중요한 러닝화의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몸에 전달되는 충격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서스펜션이 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충격이 계속 몸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결국 오랫동안 편하게 운전하기 어렵습니다. 러닝도 마찬가지예요. 달리는 기술이 운전 실력이라면
보면 러닝화는 충격을 흡수하는 서스펜션과 같습니다. 달리는 자세가 아무리 좋아도 충격이 계속 쌓이면 발과 무릎은 점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달리는 방법과 러닝화가 잘 맞아떨어지면 같은 거리를 달려도 몸의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러닝화가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운동하면 다 똑같지 않을까? 솔직히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브랜드의 러닝화를 직접 신고 달려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보통 러닝화를 신고 짧은 거리를 달릴 때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달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몇 가지 한계가 나타났습니다. 심장은 아직 더 뛸 수 있는데 발바닥이 먼저 아프거나 무릎이 먼저 피곤해졌어요. 쿠션이 충분하지 않은 신발은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는 느낌이 들었고, 반대로 쿠션이 너무 푹신한 신발은 착지할 때 좌우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후반부에 다리가 지치면 착지가 불안정해지면서 발과 무릎에 부담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격은 충분히 줄여주면서도 착지할 때 흔들리지 않는 러닝화는 없을까? 쿠셔닝과 안정감을 함께 갖춘 러닝화를 찾아봤는데 실제로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찾은 호카 본디 9입니다. 호카 본디 9은 제가 기존 러닝화에서 느꼈던 한계를 꽤 잘 보완해주는 신발이었습니다. 먼저 쿠셔닝이 두꺼워서 달릴 때 발과 무릎에 전달되는 충격을 줄여줍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푹신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바닥 면적이 넓게 설계되어 있어 착지할 때 좌우로 흔들리는 느낌이 적고 발을 안정적으로 받쳐줍니다. 덕분에 쿠션이 두꺼운 신발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정함은 줄이면서 편안함은 충분히 살렸습니다. 저는 장거리 러닝을 하면 항상 후반부에 발바닥이나 무릎이 먼저 피곤해지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본디9을 신은 뒤에는 그런 부담이 이전보다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30분 이상 달리거나 오랫동안 걸을 때 차이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러닝 후반부에도 착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발바닥과 무릎이 피로해지는 시점도 늦춰졌습니다. 결국 호카 본디9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히 쿠션이 두껍다는 것이 아닙니다. 충격을 줄여주는 쿠셔닝과 흔들림을 잡아주는 안정감을 함께 갖췄다는 것. 이 점이 제가 기존 러닝화에서 느꼈던 한계를 보완해 주었고 본디9을 만족하며 신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디9을 신는다고 갑자기 기록이 빨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호흡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체력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러닝화는 어디까지나 몸으로 전달되는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반대로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워밍업, 호흡, 페이스 조절은 에너지 낭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달리는 방법은 체력을 아껴주고 러닝화는 충격을 줄여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오래 달릴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닝화를 고를 때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신발을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맞는 신발을 고르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발 모양도 다르고 체중도 다르고 달리는 스타일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평소 발바닥이나 무릎 부담 때문에 장거리 러닝이 힘들었거나 쿠셔닝이 좋으면서 안정감이 있는 러닝화를 찾고 계셨다면 본디9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가 링크를 찾아서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확인해 보시고 즐거운 러닝 하시는데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워밍업도 그렇고 페이스 조절도 그렇고 호흡도 그렇고 러닝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것. 이것이 오래 달리는 사람들의 가장 큰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보 러너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 걸으면 실패하는 러닝이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달리다가 걷게 되면 괜히 진 것 같고 오늘 운동을 망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해외 러닝 코치들은 오히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잠깐 걸으면서 심박수를 회복하고 다시 달리는 것이 무리해서 끝까지 뛰다가 며칠 동안 쉬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에 10km를 뛰고 일주일 쉬는 것보다 5km를 꾸준히 3번 뛰는 사람이 결국 더 빠르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러닝은 한 번 잘 뛰는 운동이 아니라 오래 이어가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매일 달려야 빨리 늘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몸은 달리는 동안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운동으로 생긴 작은 자극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더 강해집니다. 근육도 그렇고 심폐지구력도 그렇고 뼈와 힘줄도 회복하는 시간을 통해 적응합니다. 그래서 초보 러너일수록 하루 뛰고 하루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쉬는 날은 운동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몸이 다음 러닝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역시 처음부터 잘 달렸던 사람은 아닙니다. 3년 전만 해도 지방간이 있었고 혈당도 높았습니다. 어깨와 허리 통증도 심했고요. 처음에는 30분 뛰는 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무작정 더 열심히 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방법을 바꿔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바꾸다 보니 어느 순간 기록보다 먼저 몸이 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몸이 훨씬 가벼워졌고 예전에는 귀찮게만 느껴졌던 러닝이 이제는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러닝에서는 딱 한 가지만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5분만 천천히 달려보셔도 좋고 호흡 리듬을 맞춰보셔도 좋고 내 발에 맞는 러닝화를 한번 점검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러닝을 생각보다 훨씬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직접 공부하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검증한 내용만 쉽고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무작정 힘들게 달리는 러닝이 아니라 오래 즐길 수 있는 러닝을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